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한유팜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업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대한유팜은 동물의약품을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는 그 인체의약품, 인간에 대한 의약품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 동물의약품으로 선입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체 매출액 중에 이 동물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그 배 이상을 인간의약품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물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그 오해를 사고 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개량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체 보시게 되면 지난해 3분기까지 해서 인체의약품이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동물의약품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약품보다는 인체의약품으로 더 유명해져야 되는 그런 업체인데, 실제로는 동물의약품이 더 역사를 더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약품 회사로 대한유팜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1520억, 1512억 정도 매출했고 전전년도에는 1536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 외형은 꾸준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업이익 면에서는 재작년이 180억, 그 작년에는 148억,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재작년에는 158억에서 올해는 127억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런 면이, 근데 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이제 그 동물 감염병이 유행을 하거나 하면 이 동물 백신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이완진 그 전 회장이죠. 이제 물러나신 분인데, 경영진에서 이제 이완진 이분이 아버지고 이원석이 이제 자녀인데, 이 이원석이라는 자녀분에게 이제 경영권이 승계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완진 회장이 물러나고 이원석 대표가 이제 대표이사로서 이제 2세죠. 2세의 경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식은 아버지인 이완진 회장이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아들에게 그 증여를 해야만 이 경영권이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주가가 비쌀 때는 못하지만 주가가 싸지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대한유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그 얼마 전에 연중 최저가를 찍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최근 들어서 이 주식 증여에 대한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겨울철이 되면 항상 독감이 유행하는데 올해는 특히 더 이 독감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런 보건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좀 의식이 다시 또 약해지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 독감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가까운 중국이나 또 저 바다 건너 미국까지도 최근 들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이 중국에서 HMPV라고 해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이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근데 이게 그 워낙 중국 쪽에서 크게 유행하고 또 중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좀 경고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독감 증상이나 이런 인플루엔자 말고도 이런 그 조류독감, 이게 동물에게 원래 이제 그 가금류에게 원래 발생하던 건데, 이게 가금류에서 이 포유류인 소나 돼지에게 이게 그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 이 소나 돼지에서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이게 이제 한 60여 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됐고, 아직 사람 사이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건, 독감 바이러스가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인간 간염 이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유일한 항바이러스제 라바비린을 이 라바비린이 그래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라바비린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 대한유팜은 트리빈 캡슐이라는 이름으로 이 리바비린 이 제제를 생산하고 있고, 이 외에 또 뭐 이건 이제 트리빈 캡슐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상장사 중에 신풍제약, 안국약품,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회사들이 LG생명과학, 이건 이제 LG 그 화학이죠. 이쪽에서 이제 이런 리바비린 제제를 실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식을 보면 지금 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17%나 이 급등하면서 한 7만 주 정도 외국인이 판 걸로 나오죠. 요걸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판 거죠, 외국인들이. 근데 이렇게 많이 판 이유는 역시나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주가가 싸져야만 오너일가가 부담하는 세금이 적은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 오너일가가 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주가를 좀 끌어내리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유팜의 실적은 매년 이렇게 그 적자 없이 그냥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난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8,000원 정도 되지만 이게 한 6,000원대까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해서 저가로 이게 그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건 이 실적 외에 다른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것은 시장 분위기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유팜의 지금 주가는 다분히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주가 하락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상당한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웰빔 주사나 이런 것들도 이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유팜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대한유팜의 주가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것은 실제로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재작년보다는 작년 실적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작년 3분기까지 실적만 놓고 봐도 대한유팜은 18,000원 정도 돼야 그래도 뭐 적정한 주가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 주가가 지금 6,000원, 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이세 경영이라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또 내지는 이 오너일가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비율을 낮춰주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점입니다. 예전에 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에 주가를 경영권 승계가 발생하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증여가 이루어지길 이때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주가 하락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주식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곧바로 주가가 그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위치로 곧바로 제자리 원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대한유팜에 대해서는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